평화도의 단체 청년학 상인회 재단법인 중앙부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손영수 박사님을 단상임을 드리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하면 마음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부산 국제시장에서 뜨거운 국밥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했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기억이 생생한 굳세어라 금순화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한국전쟁이 위기에 몰렸을 때 유엔군이 부산으로 상륙을 합니다. 지금도 그 유엔군의 묘지를 기리는 유엔 평화공원이 부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유엔 안보리가 27일 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소집이 됩니다. 그 당시에 5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지금의 중공이 아닌 자유중국, 대만입니다. 5나라가 만일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송을 결의해야만 유엔군이 오게 되는데, 소련이 김일성에게 전쟁을 명령해놓고 거부권 행사를 하면, 비토를 하면 유엔군은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우연히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4나라만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유엔군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때 유엔군이 안 왔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은 8만 명 정도 있었는데 총을 정식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2만 명, 나머지 2만 명은 축창을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북한군은 20만 명이 정예화되어 있었고, 소련에서 보내준 탱크, 중국에서 훈련된 특수한 부대들이 전문적인 전쟁 경험을 가지고 침략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한반도라고는 지구상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그 나라가 어딘지 모르고 유엔 16개 국가가 저 아프리카의 공화국, 남아공화국부터 저 남미의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부산항을 들어옵니다. 만일 여기서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반전을 해서 공격을 개시하고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을 하고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넘어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가 부산만이라도 버텨주질 않았다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이승만 정부가 부산에서만 1023일간을 임시정부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부산 시민을 만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밤잠을 설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부산 시민의 역할을 미래로 가는, 통일로 가는, 평화로 가는 이 길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한 참가정 실천운동본부의 참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 자리에 오신 데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환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이지성 회장님께서 범내골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범내골 가봤습니다. 아마 전체 면적이 우리 평수로 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방에 2사람이 누워서 견디기 힘든 자리에서 북한 흥남 감옥에서 나오신 문선영 총재님은
그 벽돌집을 배경으로 세계 평화를 구상하는 평화의 이론을 쓰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간다는 정도를 밝히시는 원리 원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 기반 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평화에 지금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전 11월 1일부터 남북 간에는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DMZ, 무장하지 않는 지역은 본래대로 무장을 다 던져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북이 만나고 있고, DMZ를 북방저 동쪽으로는 양쪽 10km씩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었고 초설을 허락하고 있고, 서해 바다에는 남북의 공동의 어선들이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를 오늘 우리는 목전에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례를 만났어요. 6개월 동안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날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는 신년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고, 평창 올림픽에도 참석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만들어가겠다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양이 평창에 와서 평화를 만들기 시작했으니 우리 한반도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 밑에서 시달렸습니다. 천안함도 폭침당하고 연평도에 폭탄도 떨어지고 무장공비도 드문드문 보내왔고 심지어 청와대도 기습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는 3년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평화를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전환기라고 합니다. 전환기에는 구질서하고 신질서가 맞물러 가기 때문에 정확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게 전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평화를 실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역사상 양국의 정상이 6개월 동안에 3차례나 만나고 거대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11월 6일 날 미국의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회담이 열립니다.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위협하는 그런 조짐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마음의 정리를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논리를 세상에다 갖다 놓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 논리를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창조 논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용어를 쓰느냐, 경영학에서는 창조적 파괴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적 파괴. 한번 더 해보세요. 창조적 파괴. 삼시세파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창조적 파괴. 감사합니다. 기존의 질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세상을 볼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래로,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을 한번 그려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대한민국은 드디어 질곡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문 선생님, 한학자 총재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평화가 오늘 이 땅에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70년을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소련은 69년 만에 깃발을 내렸습니다. 내린 통상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말은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경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공산국가들은 깃발을 내렸습니다. 동그라 파이는 모든 나라들도 시장경제로 갔습니다. 심지어 큐바도 미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도 이제 경제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북한 하나가 금년이 정권 생긴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망할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사람의 머리가 명석해요. 시스템,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핵과 미사일을 내놓고 그 대가로 보상을 좀 받아다가 이제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개발하겠다. 이런 게 북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핵을 우리가 뺏으려고 하니까 숨겼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핵을 내놓겠다. 그 대신 우리에게 경제적 보상을 좀 해둬라.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김정일을 자꾸 불러다가 좀 버티라. 그냥 옷 벗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벗어라. 그래서 있는 대로 받아다가 북한 인민에게 쌀밥에다 고깃국을 좀 먹여주라. 이렇게까지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원해가지고 평화의 집을 건너왔고 싱가포르를 간 겁니다. 이번에 북미 간 회담은 와싱턴에서 이루어진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와싱턴에 가서 세계 변화의 모습을 보면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떻게 북한 인민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로 가기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가. 여러분,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평화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기를 바라면 절대로 평화가 안 와요. 당신과 나는 다르다. 북한과 남한은 다르다. 여기서부터 평화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전에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화이부동.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 그러죠. 조국 통일 그러죠. 북한은 통일이란 말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조국 해방 그럽니다. 조국 혁명 그럽니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통일이라고 저쪽은 해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통일부가 있잖아요. 북한은 통일부 없어요. 노동당 안에 대남 혁명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혁명 대상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그래요. 언론 들어보면 아주 좋은 말 같죠? 그러지만 그 속에 북한식 통일이 들어있고 해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당신들은 다르다. 다르지만은 만날 수 있고 다르지만 한 길을 갈 수 있다. 왜? 우리는 1300년 같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갈라져서 가치관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김일성 집안을 실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생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고 우주관이 다르죠.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가야지 남북 간의 어떤 형태의 물리적 수단,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와서 안 된다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거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목숨도 없어지지만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지금 6.25 전쟁 때보다 핵무기라든지 이런 걸 합치면 1000배 이상의 화력이 높아졌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소총 갖고 싸우면서도 450만 명이 죽었는데 만일 100배만 높아졌어도 4억 5천만, 4,500만인데 1000배가 높아졌으면 어떻게 지구상의 남북한이 살아남겠습니까? 주변 국가까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쨌든 이 땅에다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가 평화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일본이 통일을 원하겠어요? 미국이 원하겠어요?
중국이 원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원하고 있어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지. 요걸 뛰어넘게서 우리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가 자꾸 반대를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요. 왜 그러냐? 너희들을 위태롭게 해놔야 미국은 무기 팔아먹을 것이고, 일본은 우리를 관리하기가 편할 것이고, 중국은 앞마당에서 자기들의 안보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묻어낼 것이고, 러시아는 기회만 있으면 그들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해요. 주변 사강이 우리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주적 논리로 조금은 굴욕적일 수 있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민족이 단결해서 이 통일의 기회를 포착해서 앞으로 나가는 희망 전진을 해야지, 뒤로 가는 역사를 되돌려 놓는 이런 전쟁의 시대를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민족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박동이 잘 일어나야 미래로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당군이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건국 이념을 줄 일이 있어요. 건국 이념. 나라를 세울 때 민족이 지켜야 할 이념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념이 바로 경천 이념이고 광명 이념이고 홍익 이념이에요. 홍익은 뭐예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대동세계 만민세계를 구현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지구촌은 아주 몸살 앓고 있어요. 환경을 우리가 함부로 이용했더니 환경이 우리를 보복해요. 이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었지만 플라스틱 문명 때문에 전 지구촌이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비닐봉지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로 절제해야 돼요. 자, 이기주의가 극대화해가지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지금 OECD가 경고했어요. 한 가정이랑선 부부가 만나야 가정이잖아요. 근데 2명은 낳을 줄 알고 2명은 낳아야만 역사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대대가. 근데 1명 조금 더 낳아요. 그러니 2080년경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1500만으로 줄어져 버리는 거예요. 1500만 밖에 안 되면 생산 인구가 안 나와요.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소비 집단만 남아져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의 엔조이만을 위해서 결혼 안 해요. 또 연애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물며 얘기 안 난다 그런 얘기야. 이 큰일 났다 그런 얘기야. 얼마나 유기입니까? 더군다나 성소수주의자라고 해서 성소수주의자. 쉽게 말하면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제망측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천지질서는 음양의 질서예요. 양성과 음성이 하나 돼서 심지어 전기도 음양이 합쳐져야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음양이 다 있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겠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죠. 이게 얼마나 유기입니까? 가정유기. 그래서 참가정, 바른가정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 미래의 자녀를 이어서 나라를 대대적으로 이어가고 자연과 인간이 친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만물을 사랑해주는 그런 정신을, 그런 사회적 혁명을 이제 가정을 올바르게 만들어놓지는 않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과정, 참부모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만 남북 간의 형제가 돼서 통일의 길을 갈고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이 무언가의 의미를, 혈통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미래 세계의 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고자는 거대한 이 참가정운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고 우리 함께 미래의 세계를 가는 열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보는 거예요. 만장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가 패닉 상태. 일자리가 날로 생겨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수출해먹고 나라잖아. 수출해먹고 사는 나라. 근데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우선 안 팔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가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으로 나가서도 자꾸 우리 제품이 경쟁에서 져요. 오직 희망이 하나 있다면 남북 평화의 길을 열어서 남북이 합치는 거예요. 남북이 합쳐야 돼요.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자원과 노동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물류를 요 부산항이나 광양항에서 배로 싣고 가서는 세계 경쟁 못해요. 철도로도 가야 돼요. 도로로도 가야 돼요. 그래야 물류의 허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일턴을 방인화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물건, 일본의 물건을 바닷길을 통해서 육지에도 올려놓고 배로도 싣고 가고 이렇게 양면작전의 무역을 해야지. 배로 유럽까지 가는데 4개월 걸려요. 철도로 1개월이면 가요. 물류비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철도는 북한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역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원자재를 실어오기 위해서. 다행히도 북한에는 무제한의 자원이 들어있어요. 2009년에 광업진흥청이 북한의 물류를 자원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7천조가 매장돼. 7천조. 그런데 이 광물 자원을 지금 2배가 더 올랐으면, 우리가 갖다 쓰면 기대 효과가 1경 4천조 이상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무산의 철광을 포항제철이 갖다 쓰면 저 브라질에서 안 싣고 온다기 원석을. 이런 시대를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일어나요. 지금 젊은이들은 통일 문제만 얘기하면 머리를 흔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 혼란이 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되생긴다 그 말이야.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통일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평화를 남북 간에 한 50년 같이 지내다가 우리 2세 3세 때 와서 결혼도 하고 유학도 서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통일국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만 전쟁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주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개발에 우리가 뛰어들어가고 자원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천산산맥을 넘어서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가지고 저 중국의 동북 삼성, 소련의 연해주까지를 포함한 세계 중심의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이 부산항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결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열렬한 박수로 한번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만들지 않고는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국가, 나라, 국자, 집, 가자. 오늘 여기 여러분 모이신 분들은 참부모의 혈통으로 내 가정을 참가정으로 만들고 그 가정을 지구촌 전체로 확산해가지고 북한 동포에까지 평화를 당신들과 우리가 다르지만 같이 살 수 있다는 공동의 가치관을 주어서 북한에게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황이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교황을 김정은이를 설득시켜서 평양에 초청했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용기를 냈다는 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구도 못해요. 나는 우리 이번에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만나가지고 본인의 그 법명을 얘기했더만요. 디모데도만 문재인 대통령의 법명이 철전 천도교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 신앙심을 가지는데 일부에서는 좌파 정부가 우리나라를 북한 평양에다 갖다 준다. 그런 시점에 이미 지나버렸어요. 김정은이한테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을 갖다 주면 통치 못해요. 우리나라는 어린애들 10살짜리도 민주주의를 잘 알아요. 북한식 통치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은 우리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장경제로 통일돼야 되지 북한식 그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체제로 통일돼서 우리 못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고한 중심을 잡고 이 참가정운동이 평화운동으로 통일운동으로 가도록 그 중심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사상이 있고 참부모 사상이 있고 새로운 태평양 문명
문명은 반드시 바다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오륙도를 통해서 세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오늘 부산 시민들의 희망 전진대의 참뜻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구의 권고에서 오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의 불꽃이 여기서부터 붙어가지고 서울로 평양, 심지어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왜 UN 539를 유치하려고 유엔은 평화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분쟁이 있는 지역에 사무실이 가야 돼요. 근데 자, 유럽에도 있죠. 유럽 UN 1사무국이 뉴욕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케냐에도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기내도 있어요. 지금 아시아가 65개 나라예요.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우리 아시아에 45억이 살아요. 대한민국처럼 지금 첨예하게 대립한 나라가 없어요. 당연히 한국에 와야 돼요. UN 5사무국 한국에 위치해서 평화관리하게 하고 남북 간에 당장 통일은 안 해도 돼요. 우리 기업이 북으로 올라가는 거, 북으로.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 내려오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그쪽에 노동력을 수용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남쪽 경제 어려울 때 더 발전하는 거예요. 통일된 대한민국은 2050년에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국가가 된다고 이미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분석해놨어요. 짐 노조스라고는 탁월한 소위 투자 전문가는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에 투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된다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벅찹니까?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 두 번째 국가,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만들어 놓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건강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나이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 나이, 자기 나이에다 팔을 곱하면 돼, 8. 70대 되신 분은 7, 8은 56. 과거의 건강 나이로 56세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70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야. 80대는 60대 초반이요. 그리고 전화라도 안 갈 수 있어. 왜? 저승사자가 오면 통일이 안 돼서 못 간다고 그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승사자도 내 맘대로 부려먹잖아요. 지금은 100세 인생 노래 다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건강해요. 통일을 이루는데 참여하면 절대 전화를 안 가요. 오늘 그런 희망을 가지고 통일과 후에 부산시민이 제일 처음에 희망,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그 뿌리에 참가정이 있고 그 참가정의 뿌리에 참부모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계신다는 걸 아시고, 이런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태평양의 중심 문명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데 오늘 주역으로 여러분이 참석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오늘 부산 오륙도 바다를 끌고 저 서울로, 저 평양으로, 모스크바로, 런던으로,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